장동 목사님. 네. 뭐 장동 목사님도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 다음에 조영기, 신영균, 그 다음에 또 이 김중곤을 이어서 우리 세대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분강사 1등 하기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 솔직히. 예. 그럼 그렇죠? 분강사도 수천 명 네. 하시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말이죠. 예? 예. 세상에 서울에서 집회하다가 새벽 기도하러 또 대전까지 갔다 오고. 그렇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빡세게 살았는데 각 분야에서 북한한테 나라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진짜. 네? 근데 하나 내 이거 얘기하면서요. 네, 자, 네. 그분들 주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하자. 그렇죠.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의견이세요? 북한의 지령이세요? 그분들에게 내가 양심적으로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견이냐 북한의 지령이냐. 지령이지. 근데 그냥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왜?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의식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지령이 아니다라고 오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면 대본에 난리 날 거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탄핵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의견으로 탄핵해야 할 내용이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탄핵하면은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의원님하고 재판권을 봤을 때 이거는 탄핵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면 이재명 국회의원은 뭔 대상입니까? 그러면? 내가 알려 드릴게요. 네. 저 방송을 안 보셔서 그렇구나. 네.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놨던 것을 네. 윤석열이가 1년에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네. 탄핵이 된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5년 이루어 놨던 실적을 네. 1년 만에 무너뜨렸다. 그게 탄핵이에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5년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그러면? 네. 참 요즘에 이거 뭐야 이 저 탄핵이 무슨 유행어가 돼 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대통령 있을 수 없는 탄핵을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요새는 뭐 검사도 탄핵이고 방송위원장도 탄핵이고 이러면 무슨 탄핵 남발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또 우리가요, 네. 목사님 이제 탄핵은요, 네. 요건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요건을 더 가중시켰어요. 예.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안 됩니다.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막 한 사람 벌써 했고요. 예. 어제 할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정섭 그 수원지검의 제2차장검사는 현재 뭘 맡고 있느냐? 이재명이의 대북 송금 사건, 예. 법화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 사람은 어떤 강골 체질인가 하면요. 이전에 2019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국이하고 100원으로 갖다 기소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원에서 차장을 하면서 총지휘를 하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정섭 차장이요. 네. 또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은 서울과 다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이 거기까지 손을 못 미쳤어요. 네. 김명수가 중앙지법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명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울은 좀 커버를 했는데 수원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최근에 사건에서 영장 100% 발부했습니다. 수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때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수사 총책임이 이정섭 차장 2차장 검사입니다. 아니 그 장로님, 예. 그 탄핵이란 말은 난 대통령하고 장관만 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저 검사들도 탄핵 다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탄핵 대상으로 삼아주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도 탄핵할 수 있겠네. 아니, 목사님은 공무원이 목사 아니시니까. 목사님은 이미 사실상 탄핵을 많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네. 법적 탄핵 대상은 목사님 아니세요. 그 탄핵을 그래 뭐 동네 국민들도 아니, 다 탄핵. 아니 맞습니다, 공무원도 탄핵 대상입니까? 아니 공무원 아니 그냥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그냥 아니, 기소든 재판 이게 무슨 탄핵거리냐고. 뭔가 문제 이게 네. 공무원 중에서도요. 네. 고급 공무원만 탄핵이 됩니다. 아 고급 공무원. 예, 그러니까 교수는 탄핵의 대상에 끼어지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껏 제가 30년 헌법을 제가 공부해봤지만 네. 검사 탄핵을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길 처음 봐요, 제가요. 검사는 보통 탄핵 안 합니다. 그렇지. 그 정도 레벨은 탄핵 난 안 하거든요. 검사가 탄핵이란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 나 네. 이제 처음 알았어. 있긴 있는데요. 아이고. 보통은 판사를 탄핵하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하든지 예. 이렇게 하지 예. 일개 검사를 탄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검사하지 말고 나를 탄핵하라. 검사 그렇지. 검사 예. 동일체 그렇지, 원칙이니까요. 그렇지. 이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탄핵하라라고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그럼요. 그거 쓸만하네. 맞아, 얘기했어요. 어유 훌륭해요. 적어도 네. 그런 자세가 나와야 그게 옳은 검찰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나를 탄핵하라 말이죠. 성격은 네? 조용한 사람 같은데도 세네. 이거 어. 차분차분 네. 얘기를 정확히 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게 어딨냐 말이죠, 세상에요. 그것도 죄목이 뭔가면 네. 그 청탁금지법. 네. 근데 그 아마 그 양반이 네. 뭐 밥을 함께 얻어먹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런 거는요, 목사님,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그냥 기관총을 다 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탄핵하면 또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그럼요. 그 이정섭이가 탄핵되면요,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목사님. 정리되면 그렇게 그는 4월 10일 총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동관이도 탄핵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지금 아니 언론위원장도 또 탄핵이요? 아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패턴이 읽어지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은 어. 계속 있다가 정광훈이를 깜빵에 넣더란 말이에요. 맞아. 그죠? 맞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도 정지시키는 거요. 그럼요. 이런 모든 정황과 패턴이 만든 거요, 틀리는 거요. 아니 지금 정황상 보세요. 선거를 지금 앞에 두고 다 불리한 일은 못 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 건가? 네. 이게. 목사님, 근데 이동관이가요, 임명된 지 3개월 됐어요. 글쎄 말이요. 근데 뭔 너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네. 이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라 안 하라 지시가 네. 북한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다 북한이요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전준환 목사님. 예. 지금 그 사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사실 김대중이가 져야 되거든. 김대중이가. 응? 거기가 씨앗이에요. 씨앗이야.
목사님 이 김초랑 교수 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게 네. 201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2014년에 통진당이 해산됩니다. 그렇죠. 해산되는데 그 판결문이 몇백 쪽 돼요. 맞아. 거기에 아로 조직뿐만 아니라 아로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뭐는 뭐를 폭파하고 자세하게 판결문에 언급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네. 그거 방송실 그 판결문 언제 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남조선 해방 때가 왔다 이거야. 네.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2의 6.25. 6.25 보다가 뭐냐 더 센 거지. 예. 왜냐하면 6.25는 북한이 처음 내려오지만 이거는 국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폭파해서 네. 국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하겠다. 이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그 내용하고 네, 같은 맞아요. 거죠. 내전을 먼저 일으켜서 내전을 먼저 예,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 일 들어보세요. 자, 이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동지들 준비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다행히 어떤 한 명의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모든 회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 그게 증거 자료가 그래 돼가지고 잡혔구나. 이 사람들이 야, 자, 가만히 있어. 여기 스탑. 자. 네. 여기에 방해하고 병장들은요, 막 박수를 치고 야 하잖아요. 네. 하사는요, 거기에 가서 녹음한 사람이 위장된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삼성 장군만 알고 하사만 알아요. 아니 목사님 저희도 알아요. 아니 말을 안 해지 국가 기밀이라. 아니 이게 지금 그 봉투 사건의 그 휴대폰 하나가 어떻게 이게 자료로 뽑혀서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간 거나 이거나 패턴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요것도 자 내가 보니까 신기한 게요. 옛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가면요 창피하니까 그냥 저기가 이렇게 그랬어요. 창피한. 인제는 믿는 분이 많아지니까 나 교회가 이랬어요. 크리스찬이 당대 그거하고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두세 명도 못 들게 맞아. 하고 하던 일을 맞아. 드러내놓고 할 정도 되면 아까는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이거는 민족이 공산화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구분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간첩 신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비라 60년 주워 오면은 전입니다. 비라 60년. 주워. 돈 주고 네, 그러지. 60년 전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도 아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판단이 안 섭니까? 아니 지금도 판단이 안 서. 그때는 북에서 넘어와서 몰라서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으니까 간첩 활동을 했다 칩시다. 자 지금 와서 지금도 간첩 활동을 아까 그 녹음에서 준 분처럼요 선거나 그다음에 봉투 사건이나 당신 한 분이 나라를 바로 개혁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양심에 걸리면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라 살려야지. 예? 장정 목사님 찾아가면 돈 1억 줘. 자수하면. 목사님 말씀 저기에 검찰에 네. 자료를 넘겨준 사람이 국정원 비밀공작원이라는 뜻이죠,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국정원이 그 좌파로 완전 그 중에서 좌파 위장해서? 중에 1등 정도로 막 가장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야. 네, 활동하게 돼 있어요. 모든 큰일 정보기관은 날 뻔했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수사를 받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에 이 통진당 자체가 해산되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빠지 달고 그 아로 조직 회의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그 세금 그죠? 그걸로 세비 다 받으면서 뭐예요? 반역행위 한 겁니다. 반역행위. 제가 그걸 보면서 13년이면 딱 지금부터 그 저기 10년 전이죠. 딱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날 저는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서 TV 뉴스 보면서 제가 사과를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네들이 지금 정세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봉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스스로 판단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거다. 근데 제가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정세 판단이 정확했느냐 아니면 부정확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정세 판단이 매우 정확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소름이 확 끼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제 우리 잘못하면 죽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사회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요.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예. 국정원은요. 예. 대공수사 못하도록 그것도 또 이제 이제 막아놨어 또. 그럼요. 1월부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놓고 이 경찰들도 손 다 묶고 이번 1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면 네. 이 국정원 법을 다시 바꿔서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민주당이 목사님 그거 반대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케이. 금년 1월부터 효력 발생했거든요. 그렇지. 국정원이 대공수사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맞아. 그걸 우리가 내년 4월에 200석 해서 바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런 거 들어와서 도청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기타 등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예. 국가를 지키는 정보를 탐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나라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나라냐고. 문재인 때 그거 했습니다. 문재인 때. 문재인 때 그럼요.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라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국가 구조가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뭐 이런 말 했어요. 뭐 지금은 조금 정신 차린 모양인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요즘 간첩이 어딨냐 그래서 간첩 없다. 저는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난파 간첩이 어디 있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아요. 맞죠. 그분은 네, 의사 요새는 보낼 필요가 뭐 없으니까. 그때 이후로 난파 간첩 굳이 보내지 않아도 그죠? 남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북파 간첩들보다 더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조선에 간첩 보낼 필요가 이거 있냐? 김국성 북조선의 그 똑같습니다. 북쪽의 예, 예. 공화국에 더 이상 충성하는 그거 사람들이 찼으니까. 이렇게 찼으니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까지 달고 예.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애써서 간첩을 보내야 되느냐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81년도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이렇게 뭐 주체사상 이런 거에 휩쓸려서 그게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학생운동 뭐 그런 거 하다가 학교에서 어느 날 정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강제로 군대 보내기 위해서 휴학을 시켜요, 휴학. 근데 실제로 그 정학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강제로 휴학을 시켜버리면요. 일주일 만에 영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갔는데요. 가니까 너는 신체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쪽에 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고성국 나중에 박사도 가라요. 군대 통과됐다고 신체 검사. 자, 그래서 그걸 지도 휴학이라고 그래요. 지도 휴학. 그때는 이제 좌익 활동하는 학생들 강제로 전방부대를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전방부대 강원도 철원에 있는 3사단에 가서 제가 사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뭐 지금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철원에서 소총수로 훈련, 뭐 행군, 뭐 구보 이런 거 하도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지금까지 그걸로 지금 건강 유지하는데 군대를 85년에 제대하고 이제 학교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85년 겨울입니다. 12월에 제가 제대해서 왔더니 친구들이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좀 읽어보라고 책을 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이 아니고 어떤 책을 줘, 문건. 그걸 받아서 이제 집에서 밤을 새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뭐라 그러냐면 반제국주의 문건이라 그래요. 영어로 AI 문건이라 그래요. AI가 뭐예요? 요즘은 인공지능이잖아. 인공지능 AI가. 그 시대 86년도의 AI는 뭐냐면 엔타이 임페리얼리즘의 약자입니다. 반제국주의 문건.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들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누가 썼나, 이게 어디서 왔나, 아마도 조청년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북한에서 온 건 맞습니다. 북한에서 온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문서라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그 주체 사상과 관련된 북한의 문서인 거죠. 근데 그때 85년 겨울 86년 2월 달까지 방학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 운동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 반제국주의 문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적은 미국이고 우리의 투쟁은 반제국주의 투쟁이다. 그렇게 이제 노선이 딱 잡힌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게 바로 북한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86년 새 학기가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이란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때부터 대북 방송을 밤새도록 듣고 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상 투쟁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사상 투쟁이 뭐냐면은 남조선 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근데 기존의 운동권의 이 혁명 전술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무장 투쟁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기본적인 전술이었습니다. 85년도까지. 근데 86년도가 딱 되니까 주사파들이 등장한 겁니다.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혁명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현실적이냐 그랬더니 광주 사태를 봐라요. 광주 사태를. 광주 사태 때 시민들이 무기고 털어서 무장을 하고 무장 폭동 일으켜서 도시 자체를 다 점거했는데 정규군이 이렇게 반격을 해오고 그 다음에 미군이 항공모함 같은 뭐 그런 거 보내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혁명적 상황에서 미군이 개입하고 정규군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면 무장 폭동을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비현실적인 혁명 전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혁명 전술은 뭐냐? 근데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북조선에 있는 무력을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조선에 있는 무력을 동원해야 된다. 왜 북조선에 저렇게 좋은 무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남한의 이 비무장 세력들이 뭐 어떻게 무기고 털어가지고 그거 소총이나 하나씩 들고 말이야. 그래갖고 혁명 못 이긴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압도적 무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조선 노동당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가 혁명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17년도에 저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광화문에서. 그때 집회하면서. 그랬더니
신문에 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 이 전라도 쪽 노회가 있어요. 거기 노회가 3개가 있는데 제가 광주 사태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저를 징계하라고 우리 총회 노회 헌의안이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로 막 전화가 오고 총장한테로 당장에 김초롱 교수 내쫓아라 그러면서 좌파들이 그런 짓들 해요. 제가 무슨 광주 사태를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까? 저는 광주 사태를 폄하한 게 아니고 광주 사태를 이 주사파 애들이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하여튼 제가 그때 그 보면서 야 진실을 말하면 죽이려고 드는구나 인것들이 이제. 여하튼 그래서 그 사상투쟁에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주사파가 승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좀 잘난 척 할 테니까 저 외신 기자회견의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한 겁니다. 모든 경비도 제가 다 돼요. 그러니까 난 그때부터 벌써 왜냐하면 김철원 교수가 미국에서 16년 살아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외신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다 폭로한 거예요. 다 폭로했는데 이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뭐냐면 이제 북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제는 그 시대도 지났어요. 시대도. 북한에 이제 한 단계 전진이 됐어. 왜? 북한 무력 다 팔아먹어서 없어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한국 안에서 스스로 어. 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북한에 무기 안 와도 되고 북한 군대 안 와도 돼. 한국 안에서 혁명을 완성을 했어요. 누가? 문재인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지금 이제 들어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들어보세요. 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네. 북조선에 있는 그 무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반박할 뭐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비현실적인 전술 갖고 뭐 무슨 혁명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운동 조직의 70% 이상이 86년도에 전부 다 주사파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사파들이 이 실권을 잡고 전체 학생들 단과대별로 과별로 스터디 모임들 만들어 가지고 다 학습시켜 가지고 이 조직원들 외에 대중교육까지 들어 가지고 이 주체 사상 이런 게 좌파 사상이 쫙 이제 학생들에게 유포된 겁니다. 원래 뭐 NLPD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PD 계열이 원래 다수파였는데 그때 소수파로 전락한 거예요. 그때 PD랑 엄청 싸웠어요. 이 주사파들. 근데 이 논쟁에서 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PD 조직이 다 괴멸됐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이냐면은 뭐 NLPD다 사실 똑같은 놈들이잖아. 그 당시에. 그놈이 그놈인데 이놈들 다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주사파들은 논쟁을 해서 조직을 장악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장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PD 쪽 조직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경찰에다 넘겨버려요. 이런 짓 하는 놈들이에요. 주사파 놈들. 그러니까 주사파는 쉽게 말하면 좌익 운동 중에서 자기들 위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놈들을 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놈들은 조직을 다 괴멸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경찰에 아예 명단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사상투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저놈들이 하여튼 우리 다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조직 다 해산하고 저도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같은 명단끼리 자, 그때 서로가 아주 보고한다는 이 거. 주사파애들 NLPD가 서로 판멸 인간이 아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잠깐요. 그런 생 PD가 뭡니까? NL이 뭐고?
그 NL은 북한 공산주의. 그렇죠. 내셔널 리버라이제이션이죠. 네. 그 민족 해방이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주사파가 된 거고. 주사파 네. 북한 지령을 직접 그렇습니다. 받는 게 PD는 민주주의니까요. 네. 그 우리가 보통 이 국제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 북한 지령을 직접 받는 바로 이 NL이 그렇습니다. 주사. PD 쪽을 경찰한테 다 제보를 해가지고 오. 그 단체를 없애버렸다 이 오. 말이야. 그때 해체돼서 집으로 갔다 이 말이야. 예. 같은 좌파인데도 이게 북한 지시를 받지 않는 이런 좌파는 필요 없다. 예. 이래서 먹었다 이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예, 종북주의자들이 모든 학생 운동권을 먹었다. 예. 거기까지 얘기한 예. 거예요 지금. 자, 또 들어보시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87년도에 6년도에 주사파가 쫙 이 학생 운동권 다 장악했고 87년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뭐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주사파의 승리죠. 왜 그래요? 주사파가 민주화 세력 혹은 민주화 운동의 주역,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공헌, 네? 장본인들도 그렇게 이제 가면을 쓰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못된 종북 세력인데 타이틀은 뭐예요? 민주화 세력이에요. 민주화 세력. 자유자를 안 이제 돼. 자유자를 계속. 그러게. 자기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네. 88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국의 노동운동, 사회문화운동, 뭐 기독교 운동도 마찬가지, 좌파 기독교 운동, 몽땅 다 주사파가 접수합니다. 하하. 다 쳐들어가서 이 학번은 85, 86, 87학번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쳐들어가서 선배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아하. 사상투쟁하면서. 다 나가라, 이거 나가라. 몰아내고. 그래갖고, 제 나이 또래의 주사파가 아닌 친구들은 그때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가 다 쫓겨나서 나오고, 사회 운동단체 이런 데 들어갔다가 쫓겨나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언론기관으로 갔습니다. 네. 신문사, 방송국 다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사파의 대부라는 사람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91년도에 북한으로 잠수정을 타고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옵니다. 이게 주사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회 대통합위에서 대통합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분과에 그 2년 분과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분과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김영환 씨도 저랑 같은 분과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계속 회의하고 만나서 토론하면서 내가 사귀어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김일성이랑 면담을 하고 또 주체사상 이론가들과 토론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잘 제대로 모르더라.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 가서 이제 사회를 봤는데 자기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6년이 흐른 뒤에 1997년도에 김영환이가 주사파 지하 조직인데요. 민혁당이라 그래요. 민혁당.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도 다녀오고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거 속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북한 해방운동 해야겠다. 뭐 그러면서 민혁당 조직 해산하자. 이렇게 하고 상당 부분의 조직은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해산 안 한 조직이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사파입니다. 네.
우리는 끝까지 북한에게 충성해야겠다 이런 사람인데 이 경기 동부 연합이 결국 누가 수장이냐면 이석기가 바로 수장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이 민영한 그 이분을 내가 몇 번 만나봤어요. 김영환. 그랬어요. 김영환. 김영환. 예, 만났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요즘은 여기 방송에 잘 안 나오려 그래요. 아. 하도 위협을 당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다시 또 주사파 세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나서 잘 안 나오려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이분을 몇 번 만나서 들어보니까 기상천외한 거야. 기상천외한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이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요. 그렇죠.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고향은 안동이요. 근데 안동에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 네. 안동에서 들어오니까 선배들이 완전히 이 장악하려고 저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몇 분 쉬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10분. 10분이죠. 10분. 10분 시간에 선배들이 딱 들어와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여기서 뭐 판검사에서 돈 벌라고 들어왔어, 이 자식들아?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제 요즘 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선배 음산 손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안동에서 처음 들어갔으니까 선배가 없는 거야. 내일 포장마차로 와. 그래서 갔더니 야, 이거 학교 공부하려면은 1년 전에 들은 선배가 프리노트 한 거 있죠, 교수. 그렇지. 이걸 후배한테 물러줘야 돼. 그렇지. 근데 김영환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걸 주면서 볼세베키 혁명 책을 넘겨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냥 정신이 돌아버렸대. 야, 이 세상은 다 그냥 잘못된 거고 전두환 이 개자식이 뭐 완전히 이제 이래가지고 포섭이 돼가지고 그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조직을 했는데 제일 많이 조직할 때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자, 전국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잘 들으세요. 이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60만 명인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조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아까 김철웅 교수가 말한 대로 3명. 3명을 자기처럼 만든다 그래. 분신. 자기처럼 만든다. 그게 장동 목사님 일어나고 똑같아. 하루에 한 명씩 하면 27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분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12명. 예. 또 밖에 나가서 하면은 이게 이제 60명.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3,000명. 그 다음에 3만 명의 선은 어디까지냐 하면 이거 테러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어느 직장에서 학교에 있든지 뭐든지 문자 메시지 한 통 받으면 시청 앞에 바로 뛰어나올 사람이 3만 명이야.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3만 명이 또 도는데 같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60만. 니 됐을 때 공중전에서 전화 와가지고 나갔더니 대낮에 말이야 길거리에서 절을 하면서 수령님의 친서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눈치 빠른 그 김영환이가 이거 국정원에서 왔구나. 날 잡으려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아니 나는 원래 저 북한 안 좋아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안 믿어지냐. 그러면서 암수표 6자리를 갖춰줬어요. 3, 5, 7 요거 새벽 1시에 단파 방송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번호로 조립을 해서 했더니 맞아. 김일성이가 직접 하는 말이 김 선생 내가 선생을 초대를 했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어? 내일 사람을 다시 보낼 테니 영접하시오. 김일성의 친 메시지가 새벽 단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공중전화에서 또 전화가 왔어. 나갔더니 또 그 사람이야. 어제 들어봤냐고 들어봤다 해서 친서를 받으시오. 대낮에 말이야. 겁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평양에서 김성희가 아들을 이 사람을 아들 삼아, 양아들 삼았어. 양아들 삼으려고 평양에서 직접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화도 여기 해변가 옆에 무덤이 2개 있는데 무덤 2개 가운데 사이에 9시에 기다리면 북한의 초대소에서 와서 모시러 온다. 그래서 5시에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어둠이 깔릴 때 무덤 사이에 있었더니 반잠수정이 싹 들어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해병대 이 서치라이트가요. 예. 장군님 책임지려니까. 해병대 서치라이트가 계속 비치는데도 한 놈도 못 잡더라는 거야. 그냥 물 속으로 1m 밑으로 싹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해상에 가서 뚜껑 열어. 가서 해주에 도착했더니 김일성 특별 헬기가 왔어. 헬기 타고 주석궁으로 바로 가서 김일성하고 2번 회담을 했는데 아까 이제 하는 말대로 뭐냐. 김일성이가 주체 선언을 그렇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개자식아 너도 모르는 걸 왜 가르쳤어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국정원에 와서 신고를 했어. 내 김일성 만나고 왔다. 근데 지금 발표하지 마라.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전향시켜 놓고 내가 자수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모임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 주체장이 틀렸다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주체 사상이 맞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한다 이거야. 발전하니 더 좋은 사상이 있는지도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요렇게 말을 딱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하는데 교회식으로 이석기 있죠. 경기 동부연합이 딱 300명이래. 딱 반발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때 그게 북한로 보고돼 가지고 그때부터 경기 동부연합이 떨어져 나간 숫자가 300명이래요. 300명이 그때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전향했어. 다 전향했고 300명이 다시 확대해서 오늘날 이재명이를 1614만을 만나요. 300명이. 내가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 빼고는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물론이에요, 목사님. 근데 저쪽은요, 국가 돈을 다 사기쳐가지고 예. 지금 돈이요, 엄청 있는데. 저수지에다 몰래 숨겨놨잖아요. 예. 우리 자유우파들은요, 사실 지금도 자유우파가 돈 더 많거든요. 네. 노인네들이. 예. 그런데 돈을 안 내요. 네. 돈을 안 낸다니까. 겨우 버텨나가는 게 우리 교회 헌금이야. 아, 예. 우리 교회 헌금 하나 빼고는 쟤들은 민노총에서 돈 거두는 게 세상에 한 달에 1,000억씩, 한 달에 1,000억씩 거둬.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가냘프게 우리 교회 헌금으로 모든 걸 다 떼고 있거든, 사실. 아이고, 광화문 네. 모든 단체들 우리 지원 다 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유튜브, 5대 유튜브가요. 내가 부탁도 안 하는데 김철웅 교수 이 영상을, 풀 영상을 다 틀었어. 신의 한 수. 네. 감사하네요. 예, 예. 다 트는 거야. 왜? 너무 정돈이 잘 됐다 이거야. 예, 예. 그동안 우리는 바깥에서 나라가 이상해, 저 이재명이 왜 저지랄 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쪽에 있던 사람이 증언을 하니까 네. 정확히 했다군요. 그럼 이 상태로 지금 가면은 현재 그 판도가 네. 이거 심상정하고 걔들하고 합쳐버리면 이게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요, 지금 이제 김만배 일당들이, 이화영 일당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진상인은 다물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김만배나 이화영이 입을 다무는 것은요, 내년 총선에서도 자신 있고, 2027년 대선에서도 자기네가 이재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만일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하게 되면 저는 김만배 입을 열 거라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상은 진 거지만 법적으로만 이겼단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지금 예컨대 저쪽 세력이 만만치 않죠. 목사님 200석 얘기하니까 요새 그 야당 인간들이 자기네가 200석을 하자고 또 떠들어요. 맞아요. 200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200석이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더 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정신을 지금 우리가 바싹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중에 위기다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김철웅 교수가 딱 10년 전에
자신들의 이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만큼 만족이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로 무슨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문재인 5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5년도 제가 볼 때는 만족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아니, 만족이 아니라 넘었어.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족이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겼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도 네. 자신 있게 간첩과 같은 역할을 대놓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요,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완전히 만땅이 다 된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만땅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교회도 깨어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이번 그 싸움에서 임해서 승리를 얻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저쪽에서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국회에서 결의만 하면 끝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같다고 봐야 되는데 전전환 목사님. 예. 자, 이런 판도인데도 한국 교회가 아직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또 튀어나가는 공천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이 어. 이미 벌써 출마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네.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셔서 우리는 호남과 영남을 합해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중심하여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모토로 해서 만든 당이니까 일로 다 모여서 대한민국 바로 한번 세웁시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사람들을 유치하러 안 보내도 스스로 오세요. 스스로 오셔서 나라가 중요하지 정치가 중요하냐 말이야. 개인 정치가 중요하냐고. 국가가 중요하지. 이번에 보면 야당과 여당에서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 인간이야. 네. 내가 보니까. 공천 받는 것들은 이건 다 인간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시고, 자, 이제 2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7,030명,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들 지금부터 총비상 걸어서 네. 일단은 저쪽이 버스가 2,000대 온다 그럽니다. 저 민노총이. 우리는 7,030대가 와야죠. 버스가. 마을별로 한 대씩 다 와야죠. 오케이. 7,030대가 다 와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수도권,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이건 버스 없어도 올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한 사람이 100명 이상, 100명도 넘지. 이번에 강서에서 서명된 사람이 2만 1,000명이거든요. 2만 1,000명 다 동원해야 되고, 그동안 수도권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화를 밤잠 자지 마세요. 철야기도 하세요. 철야기도. 계속 전화해서 이번에 안 그러면 나라 넘어간다. 연방제로 넘어간다. 이건 사실이니까 김철웅 교수 영상도 계속 보내시고 해서 아예 이번 토요일 날, 내일 토요일 날은 1,000만 조직을 현장에서 완성을 해서 거기서 6개 6대 가입사항을 다 결의를 하면 예. 이거는 세계적 혁명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꼭 또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사님이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하는 게 판사님이지 목숨 걸고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옳은 것이냐. 검사님이 잘잘못을 따져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검사가 목숨을 걸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이게 옳은 것이냐.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성경에 넣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것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내일 꼭 2시에 오셔서 나라 바로 세워갑시다. 자, 지금 차량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신 분들은 이 본부로 전화를 해서 40명 모아놓으면 무조건 차를 보내줍니다. 아무데든지. 그러니까 차량 지원을 본부로 요청해 주시면 즉방 오늘 내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특별히 5,300만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승만 박정희 덕분 때문에 돈은 우파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요, 손주한테요, 못 줘요. 북한이 내려와 버리면 손주한테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돈 있는 분들, 재력가들, 아니요, 이거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교회 통장으로 여러분 지원금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어서 세계 G2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